경비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했죠. 58세 한미정은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눈에 여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창밖에는 숨막히는 태풍이 몰아쳤고 아파트 전체가 정전으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관리실만은 마치 세상에서 단 하나의 불빛처럼 따뜻했습니다. 60세 경비원 강태섭의 거친 손이 떨리며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한 달 전 가을비가 내리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 이사 트럭 앞에 선 한미정의 우산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58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것.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죠. 15년간 다닌 어린이집 조리사 일을 그만두고 전세 계약마저 끝나버린 상황. 찾아온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 끝자락,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미정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비실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작은 유리창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이사 기사가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층까지 짐을 나르는 일. 생각만 해도 벌써 다리가 욱신거렸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자녀들은 모두 직장 때문에 멀리 떠나 있어서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짐을 나르며 계단을 오를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무릎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은 미끄럽기까지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죠. 더 큰 문제는 엘리베이터마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에휴. 하필이면.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박스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쯤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콩. 미정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꽉 움켜잡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비는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이사 기사들은 계속 짐을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정말로 혼자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다다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어보니 60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는 자신을 강태섭이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미정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일단 경비실로 가시죠. 태섭은 미정을 경비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처치함에서 파스와 붕대를 꺼내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이런 건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태섭의 손길은 신중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무릎 주변을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아픈 곳에 닿자 미정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급처치까지 아세요? 옛날에 공사장에서 일할 때 배웠어요. 다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죠. 그의 말투에는 자랑스러워하는 기색도 과시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태섭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태섭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짐 옮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주민을 챙기는 게 제 일이에요. 태섭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사 기사들에게 가서 함께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섭은 젊은 기사들 못지않게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들과 가전제품들이 하나둘씩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정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섭이 특히 무거운 짐들은 혼자서 들어 올리고 계단이 미끄러운 곳에는 발판을 놓아주는 모습.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묻어나는 능숙한 손길이었죠. 비가 그치고 나서야 이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미정은 태섭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태섭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태섭은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미정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비실로 오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미정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좋은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날 밤, 미정은 새 집에서 첫날을 보내며 창문 너머로 경비실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태섭이 아직도 근무 중인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마음 한편이 든든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길. 잘했다.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정은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무릎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송 알림 문자로는 이미 도착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 앞에서 택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됐나 싶어서 같은 층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미정은 몇 번이고 집 주변을 살펴봤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봐야 5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미정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었던 태섭에게 혹시 택배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비실 앞에 서니 괜히 트러블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태섭이 나왔습니다. 미정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괜찮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미정은 고마워하며 택배 분실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자신이 괜한 일로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태섭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요즘 단지에서 택배 분실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신고가 대여섯 건 정도 들어왔어요. 주로 소형 택배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태섭은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와 상의해서 해당 시간대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고가 있어야 저희도 움직일 수 있어요. 태섭의 말에 미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단지 전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섭이라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약속대로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만 원짜리 택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래도 태섭이 계속 요청하자 마지못해 해당 시간대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택배 기사가 미정의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간 것은 분명했는데 1시간 후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뭘 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가자. 관리소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태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대 영상들도 더 확인해보고 택배기사에게도 문의해보겠습니다.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전체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날 저녁 태섭은 미정에게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아직 범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고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어요. 택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애써주셔서 미정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일인데 태섭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미정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정은 택배를 받을 때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태섭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순간이 미정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며칠 전부터 강풍과 폭우 경보를 내렸고 실제로 저녁 8시가 넘어서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집안에서 창문 너머로 휘청거리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태풍은 오랜만이네. 밤 10시쯤 미정은 쌓여있던 쓰레기를 내다버리려고 잠시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급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깜깜, 갑자기 아파트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복도를 덮었습니다. 어떡하지? 미정은 당황하며 현관문 앞에 섰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로까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삐삐삐.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은 모두 집안에 두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얇은 잠옷 차림이어서 점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철컥, 설상가상으로 젖은 계단에서 발까지 헛디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정은 그대로 주저앉으며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파고들었고 이번엔 정말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태풍의 거센 비바람이 복도로 들이쳐서 금세 온몸이 젖어버렸습니다. 이럼 안 되는데 누가 좀.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던 미정에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섭이 정전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점검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복도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태섭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미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사이에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도어록이 작동하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어둠 속에서 계단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섭은 망설이지 않고 미정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일단 관리실로 가시죠.
거기는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전기도 들어오고 따뜻해요. 이 상황에서는 젖은 복도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고 집으로 들어갈 방법도 당장은 없었습니다. 도어록 업체에 연락해 봐야 하지만 이런 태풍 밤에 출동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정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리실은 비상발전기 덕분에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사무 공간이었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태섭은 비상용 담요를 가져와 미정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정은 젖은 옷 때문에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셔야겠어요. 태섭은 비상용품함에서 마른 수건과 간단한 의류를 꺼내왔습니다. 관리실 한쪽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간이 침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태풍 같은 날에는 경비원이 밤새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비해 둔 거예요. 태섭은 미정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처치함을 가져와서 미정의 무릎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부어오르고 있어서 냉찜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정전이 계속될 것 같아요. 도어록 업체도 이런 날씨에는 출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정은 하룻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태섭은 미정의 마음을 읽은 듯 제안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자고 어머님은 침대를 쓰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밖은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정은 태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관리실에서 태풍의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상등의 은은한 불빛 아래서 밖으로는 거센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리실 안은 비상등의 작은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통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태섭은 의자에 앉아서 미정의 무릎에 냉찜질용 얼음주머니를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했습니다. 간간히 얼음주머니의 위치를 바꿔주고 너무 차갑지 않은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젊을 때 다친 적이 있으세요? 태섭의 물음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이 많이 상했어요. 특히 무거운 솥을 들고 옮기는 일이 많아서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갔죠. 미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태섭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세심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섭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섭은 잠시 멈춤을 두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암투병을 2년간 했지만 결국 떠나보내야 했죠. 아들은 하나 있지만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요. 주민들을 챙기고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태섭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정도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외로움,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정말 하루하루가 길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관리실 안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난방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미정의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냉찜질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온찜질을 해보시죠. 태섭은 비상용품함에서 핫팩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정의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던 미정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꽉 찬 느낌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태섭도 미정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마음 한편이 항상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밤 처음으로 그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의 태풍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섭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리실의 작은 공간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광말순의 모습이 아파트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63세의 광말순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으로 입이 빠르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만난 이웃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태풍 오던 날 밤에 말이야. 관리실의 불빛이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광말순은 마치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 깨서 창문으로 내려다봤는데 아파트 전체가 캄캄한데 관리실에서만 비상등 불빛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불빛이 평소와 달리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요.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리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으니까 불이 들어올 수 있고 경비원이 비상 상황을 점검하느라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광말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내내 불빛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그림자가 2개나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경비 아저씨 같았고 다른 하나는 여자 같았어요. 광말순의 말에 이웃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상 대응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라고 해도 여자가 관리실에서 밤새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경비 아저씨랑 둘이서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리실에 불빛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경비원과 어떤 여자가 밤새 함께 있었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최근에 이사 온 한미정일 거라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소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마트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살이 붙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미정이 젊은 시절 미인이었을 거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경비원이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린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는 둘이 이미 연인 사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 이웃들과 깊은 교류가 없었고, 장을 볼 때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점차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미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태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하던 것과 달리 요즘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일부 남자 주민들은 태섭을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섭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절정에 달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입주자 대표인 김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주민들도 불만을 표시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 결국 관리소장은 태섭을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태섭은 그때서야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태풍 밤에 관리실에서 미정과 함께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섭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가 정전으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쳐서 어쩔 수 없이 관리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입니다. 순전히 응급 상황이었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태섭의 해명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이성과 밤새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태섭 씨, 상황은 이해하지만 아파트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분간 정직 처분을 받으셔야겠어요. 관리소장의 말에 태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을 도와준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태섭은 일주일간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미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섭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미정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태섭이 일주일 만에 복직한 후 아파트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소문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곱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적은 없었는데 어느 목요일 저녁 미정은 용기를 내서 경비실로 갔습니다. 태섭을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날 밤 나누었던 따뜻한 감정들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태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정을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눈빛도 어딘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미정 씨,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경비실에 오지 마세요. 태섭의 말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태섭은 주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번 문제가 된 상황에서 계속 만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당분간 만나지 맙시다. 그래야 소문이 줄어들 거예요. 태섭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관리실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들이 모두 헛된 꿈이었나? 태섭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상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태섭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갔고, 태섭도 미정이 지나갈 때면 일부러 다른 곳을 보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끔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미정의 일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았고, 장을 볼 때도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 다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도 깊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태풍날 밤에 다친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심한 날에는 집에서 나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참다 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수술을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정은 막막해졌습니다. 수술비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혼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해. 태섭과 가까워졌을 때 잠시나마 느꼈던 안정감과 따뜻함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치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문 너머로 경비실을 바라봤습니다. 태섭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있어도 멀어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 이 나이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결국 집만 되는 거네. 미정은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섭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더욱 비관적이 되었습니다. 한편 태섭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정을 멀리한 것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날마다 아팠습니다.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미정의 집 쪽을 바라볼 때면 그날 밤에 따뜻했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소문과 편견의 벽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기도 전에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층에 사는 박 씨가 중고거래 앱을 구경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달 전에 잃어버렸던 택배 상자와 똑같은 건강식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품 사진을 자세히 보니 포장지의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박 씨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구한 물건인지 물어봤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박 씨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실토했습니다. 자신이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가끔 소형 택배들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팔 수 있어서 계속 그런 일을 해왔어요. 박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단지에서 일어났던 택배 분실 사건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택배기사의 중고거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몇 달 동안 수십 건의 택배를 훔쳐서 되판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해당 기간의 CCTV 영상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배기사가 배달을 마친 후 다시 돌아와서 택배를 가져가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미정의 건강식품 택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이 왔던 그날 밤의 영상도 다시 검토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미정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정전으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 그리고 태섭이 그녀를 발견해서 관리실로 데려간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그날 밤의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섭과 미정이 관리실에 함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응급 상황 때문이었고 태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주 월요일, 관리소장은 긴급 입주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단지에서 일어났던 택배 분실 사건의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에 대한 그동안의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강태섭 경비원은 태풍 당일 응급 상황에서 주민을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잘못된 것이었고 즉시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관리소장의 발표를 들은 주민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태섭에 대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인 김 회장도 어쩔 수 없이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경비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당황한 것은 소문을 퍼뜨린 광말순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잘못된 추측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태섭은 회의 자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묵묵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섭은 처음으로 당당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정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습니다. 미정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태섭의 누명이 벗겨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다시 태섭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정은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선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큰 수술이었고 회복 기간도 길었지만
법정 보호자나 가족 없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미정은 떨리는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어서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 혼자 오셨어요? 뒤돌아보니 태섭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경비원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술을 받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병원에 가시는 모습을 보고 알려주셨거든요. 태섭은 법정 보호자는 못 되지만 곁은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쟤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혼자 두면 안 되죠. 태섭의 말에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태섭은 그 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간히 의료진이 나와서 수술 경과를 알려주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섭은 정말 안심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고 재활만 잘하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정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태섭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느라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태섭은 매일 병원에 와서 미정을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재활운동을 도와주고 병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태섭과 미정을 부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태섭의 돌봄은 정성스러웠고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미정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태섭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연한 일이에요. 태섭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문 때문에 거리를 둔 것이 오히려 미안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2주일 후 미정이 퇴원할 즈음 태섭의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태섭과 미정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행복을 선택하세요. 아들의 말에 태섭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퇴원 후 미정의 집에서 회복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섭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미정을 돌봤습니다. 재활운동을 도와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병원에 함께 다녔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집 수리도 해주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미정의 무릎은 놀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수월해졌습니다. 의사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태섭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태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일이
가슴이 꽉 차서 미칠 듯 벅차요. 그 말에는 행복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고 공허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고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의 복잡한 절차보다는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섭은 미정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실질적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소문도 가라앉았고, 오히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을 보기 좋게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섭과 미정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